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첫 시간이고요. 수축이고요. 자, 수축에서 제일 먼저 보면 시 공간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거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거 보면 다들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거 왜 배워? 도대체?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게 왜 배우냐? 중요하니까 배우는 거죠. 자, 물리가 하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현상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관찰한 현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만이에요. 자, 그럼 먼저 관찰을 한다. 뭔가 측정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을 한다는 첫 번째 관찰 대상 물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관찰 대상 물체는 지금부터 우리가 물체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체일 수도 있고 무생명체일 수도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뭐 돌덩이일 수도 있고 뭐여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물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지면 위에 물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 하나만 그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모 하나 그려놓고 자, 저렇게 뭐가 놓여있습니다. 저기 영수일 수도 있고요. 저기 철수일 수도 있고, 그치? 민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뭐 세구술일 수도 있고,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네모 하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그려놔도 그냥 뭐가, 문제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 아, 그냥 뭐가 하나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네모라고 그려서 그렇지만 이 네모는요, 더 클 수도 있고요, 더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얘는 사실은 점 하나로 표시하고 싶어요. 저 점도 매우 크기가 작은 점으로 표시하면 그만인데 점 하나 찍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림 그리기 나쁘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놓은 것 뿐이니까 더 크게 그리는 분들은 더 크게 그리시고 더 작게 그리는 분들은 더 작게 그리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만 가지고 있느냐? 얘는 이제부터 뭐만 가지고 있느냐? 질량만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항상 생각합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는 항상 뭘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 얘의 질량은 보통 영문 약자로 쓸 때는 m이라고 표시하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물체가 있다는 질량만 있으면 됩니다. 뒤에 회전에 대해서 배우기 전까지는 부피 따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체 배울 때까지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찰 대상인 물체는 오로지 뭐만 가지고 있다? 질량만 가지고 있다. 자, 이 질량을 가진 물체가 여기 가만히 있습니다. 얘가 움직입니다. 자, 그럼 세상의 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지한 물체냐, 움직이는 물체로 나눌 수가 있죠. 정지한 물체냐, 움직이는 물체냐는 여러분들 보통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움직이는 거는 위치가 변한다. 움직이지 않는 거는 위치의 변화가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는 뭘 측정해야 돼요? 위치의 변화를 측정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위치의 변화를 측정하는 건 중요하긴 중요한데 뭐의 흐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항상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뭔가를 측정해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각의 변화량이 시간입니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그러면 약자로 표현할 때 위치는 보통 뭐 x라고 쓰기도 하고 b라고 쓰기도 하고 S라고 쓰기도 하고 얘는 지금 이름이 좀 다양해요. 그 다음에 시각은 보통 타임 t를 많이 쓰죠. 이렇게. 자, 이거는 1m 약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1m 약자인데 물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누가 측정해도 항상 똑같이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야 됩니다. 뭘 정하냐? 물리량을 정해야 됩니다. 물리량을 정한다는 소리는 그냥 정량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량적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단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단위 하나 만들고 그냥 물체가 이렇게 있다. 요 정도 보고 자, 2시간 안에 생산하셨네. 좋은 데 가지고 자, 그러면 정량적이다. 정량적이라면 이렇게 물체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되는 물체를 그냥 1이라고 하자. 기준으로 잡자. 그럼 이거 기준. 그런데 그 이름 하나 붙여야 되죠. 그래서 무거운 거의 기준.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킬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1kg입니다. 정했습니다. 1kg을 정의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2배 무겁다. 그럼 앞에 곱하기 몇? 2 해서 2kg입니다. 이거에 10배 무겁다. 그럼 10 곱해서 10kg이다. 라고 표시하면 돼요. 정량적이라는 거는 앞에 숫자와 뒤에 단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먼저 질량의 기본 단위는 뭐 씁니다? 킬로그램 단위를 씁니다. 실수하지 마실 거는 다른 그램 단위나 톤 단위가 나오면 전부 다 뭘로 바꾸셔야 된다? 킬로그램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치의 단위는 기본 단위는 미터로 표시합니다. 앞에 숫자가 붙으면 숫자와 단위 미터로 쓰시면 되고요. 얘는 조심해야 될 게 질량 M하고 얘하고 구분 자꾸 헷갈리는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그 다음에 시각의 단위는 세컨드를 많이 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킬로그램, 미터, 세컨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간의 측정이라든가 뭐 아니면 위치의 거리의 측정이라든가 질량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측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는 이 세 가지만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안구일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렇게 배우고 나서 그럼 첫 번째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 그러면 정지되어 있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자, 그러면 이거부터 보죠. 변화량을 뜻할 때 그냥 정지했다. 그럼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뭐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가 있으면 위치의 변화가 없으면 정지되어 있다.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위치의 변화가 있으면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럼 움직인다는 표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빠르다와 느리다. 빠르다와 느리다를 나타내는 게 속력이라는 단어와 속도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좀 구분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 얘기 좀 잠깐 해보죠. 여기서 변화량을 측정하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변화량을 측정해야 될 거예요. 그럼 변화량인데 시각의 변화량. 여러분 시각이라는 단어가 있고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9시 15를 때리면 뭐라고 하냐면 현재 몇 시, 몇 분, 몇 초라는 걸 때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해요. 시각 그러면은 어느 순간의 시각이에요. 그러면 현재 몇 시, 몇 분, 몇 초, 현재 시각에서 시간이 똑깍 흘러서 다시 현재 시각이다. 그러면 두 시각 차이에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나중 어떤 물리량에서 처음 물리량을 뺀 것, 즉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을 뺀 게 시각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각의 변화량은 그냥 한 글자로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 시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그러면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을 뜻하는 거고요. 표현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각의 단위도 세컨드, 나중 처음 시각의 단위도 세컨드죠. 그러면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을 빼면 어떤 물리량은 더하거나 빼봤자 단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단위도 그냥 세컨드를 쓰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자, 그래서 여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시각과 시간의 차이점을 우리는 그냥 시간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왜? 얘는 어디 좌우 갔다 갈 게 없어요.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저 위치의 변화량이죠. 여러분들이 가끔 많이 실수하는데 위치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리라는 표현과 변위라는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까지 간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가 기준점 0m 여기가. 자, 얘의 위치는 2m. 얘의 위치는 7m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에서 B의 위치 차이는 이라고 얘기하면 나중 위치, B의 위치에서 마이너스 누구의 위치? A의 위치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데 이 위치의 변화량을 뜻하는 게 불행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리라는 표현과 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리나 변이나 둘 다 차이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위치에서 위치를 빼고도 되면 둘 다 단위는 미터 단위 그냥 쓰시면 돼요.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거리는 중간 과정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A에서 B가 처음 위치가 여기고 나중 위치가 여기인데 사실은 여기까지 왔다 간 거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돌아온 거다. 이렇게 되면은 거리나 상에서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2m, 7m, 10m다 여기가. 그럼 얘는 2m에서 10m까지 갔다가 즉 8m 앞으로 갔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 뒤로 온 거죠. 이렇게 되면 얘는 총 11m를 움직인 거가 됩니다. 그럼 얘는 11m 이동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하지만 변이는 이거 필요 없죠. 중간 과정 필요 없습니다. 처음과 나중간까지고 처음에서 나중을 뺀 요만큼만이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변이는 몇 미터냐? 그러면 여기서는 5m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단 조심하실 건 얘는 앞에 보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라는 보호가 생략되어 있을 뿐이에요. 얘는 A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5m 전진한 겁니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근데 조심하실 건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돌아왔다. 이렇게 0까지 돌아왔다. B 위치가 여기다. 그럼 얘의 변이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변이니까 마이너스 2m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변위에서는요, 방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변위 얘기할 때는 방향이 꼭 따라가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꼭 따지셔야 됩니다. 다행인 건 여러분들이 물 원을 하는 동안은 1차원만 주고 하게 되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잘 따지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리에서는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의 관계가 없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앞으로 갔다고 해서 8m 더해준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뒤로 3m 간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다시 3m 간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11m 잡아준 거니까 얘는 앞뒤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거리에서는 앞뒤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구호 생략하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얘는 거리에서는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빠르기와 느리냐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물 원을 했기 때문에요. 그냥 간단한 건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할게요. 굳이 쓸데없는 데서 시간 들이지 맙시다. 자, 그러면 빠르냐와 느리냐를 나타낼 때 우리는 속력이라는 단어와 속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지금부터 만들 때는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물리량에 관계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만 분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로 나누세요. 그럼 빠르냐와 느리냐를 나타내는 거는 시각의 변화량 분해하고 그다음에 위치의 변화량만 관계가 있어요. 그럼 빠른 애들은 위치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빠른 겁니다. 비례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변화량에는 반비례합니다. 얘가 크면 클수록 느린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나 속도나 전부 다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시간의 위치량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인 거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단위도 똑같습니다. 단위도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단위도 위치의 변화량 직가직계 빼봤자 단위는 미터입니다. 시간도 시각에서 시각을 빼봤자 직가직계 세컨드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그만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만 그럼 뭐에서 차이가 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시각계에서 시각의 변화량을 나타낸 얘는 시간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밑에가 시간이라는 표현이 되고 얘도 시간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위치의 변화량을 뜻할 때 위치의 변화량은 거리라는 표현과 변이라는 표현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속력에서는 거리로 뜻합니다. 그 다음에 속도에서는 변이로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방향이 문제가 되는데요. 시간은 방향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방향 개념이 없죠. 얘도.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얘는 무조건 플러스 값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하지만 얘가 방향이 없지만 얘가 방향이 있죠. 그래서 얘의 방향이 곧 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가면은 등속력이나 등속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방향이 변하면은 속력은 일정한데 속도는 일정한데 방향이 변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거고 방향까지도 일정하면은 속도까지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있는 것이고 속력은 방향이 없습니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나마. 자,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죠. 그리고 가속도 얘기가 잠깐 해야 되는데 가속도 얘기해서도 크게 복잡할 건 없습니다. 세상의 물체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빠르냐와 느리냐 이번에는 이렇게 구분해보죠. 속력이 일정하냐, 등속이냐, 등속도냐, 등속도가 아니냐 그거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등속도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력이 V로 일정한 거, 그 다음 속력 V가 0으로 일정한 거. 정지되어 있는 것도 등속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도 등속도입니다. 자, 근데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소리는 속도가 변한다는 소리가 돼요. 뭐가 흘러가는 와중에?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뜻하는 게 바로 뭐가 되죠? 가속도가 됩니다. 이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자, 그럼 가속도는 보통 엑셀레이트 약자로 A라고 많이 씁니다. 이렇게.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다. 여기서 속도 갖고 있으니까 방향이 있는 애가 얘도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자, 단위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이것부터 생각해요. 속도의 변화량 곱하기 델타 T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결국은. 같이 써보면. 단위 쓸 때도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 직가직계 속도의 변화량이면 나중 속도에서 차원 속도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속도의 단위는 절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세크분의 미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시간은 역시 초분의 1 한번 더해주시면 되니까 단위는 어떻게 된다?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라고 쓰시면 그만이에요. 쉽게 가세요. 너무 어렵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얘기하고 뭐가 됐든 간에 속도가 됐건 간에 가속도가 됐건 간에 이 비율이 변하지만 않으면 앞에 우리는 등자만 붙일 수가 있죠. 등속도 혹은 등가속도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등속도나 등가속도가 되면 좋은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용돈을 매달 윤준아 한 달에 얼마나 받냐 용돈? 20? 많이 받는 건가? 이거 나보다 많이 쓰는 것 같다. 내가 한 달에 나 20 안 쓸걸? 자, 내가 저거 빼고 기름값 빼고 기름값이 내가 한 달에 한 50인가 나올 테고 그 정도 나와. 3일에 한 번씩 줄여야니까. 내가 아마 택시보다 키로수가 많이 나올걸? 그 다음에 밥은 거의 안 사 먹고 주는 밥 먹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 돈 쓰고 거의 없는데 나 한 달에 한 5만원 쓰나? 개인적으로 5만원 쓰고 그 다음에 가끔 니네 사주는 거 그게 좀 나가 생각보다. 그게 조금 많이 나가 생각보다. 그거 좀 나가는 것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얘기하고 요거는 뭐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나면은요, 사실은요, 이 내용을 몰라서 문제를 풀고 못 풀고는 아니에요.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고 이 내용까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고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거리냐 변이냐라는 개념을 조금씩 놓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놓칠 때가 있어요. 단위를 놓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리량의 차이값을 계산한다는 건 무조건 나중 물리량에서 처음 물리량만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어려운 거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쉬운 거를 정확하게 용어의 뜻을 정확히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용어가 조금씩 흔들리면은요 나중에 복잡한 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좀 흔들려요. 그래서 처음 할 때 그냥 내려놓으세요. 안다 모른다 다 집어치우고요. 그냥 바닥까지 쭉 내려놓으세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처음 본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본다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꼭 해보시고.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알고는 있는데 이게 활용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물론 정확히 말하면 이게 잘 안 돼서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물체를 관찰합니다. 자, 물체를 관찰한다는 거는 불행히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물체를 눈으로 보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다행인데 말로만 써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고 푸시면 돼요. 그런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상상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항상 얘기했다. 철수가 아니면 누가 지면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지면 위에 놓으세요. 이 새끼 뭘 갖고 있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겠죠. 그치? 너는 질량 가지고 있어요. 질량이 얼마입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질량이 안 써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M이라고 보세요. 하나만 있으면 M 놓으시면 되고 여러 개 있으면 M 1, 2, 3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면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에서 확인하세요. 이물체의 현재 상태. 내가 처음 봤을 때 시간을 얼마 t를 0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처음 봤을 때 그 물체가 지면 위에 있습니다. 근데 지면 위에 어떻게 있습니까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정지되어 있었는지 속도가 있었는지. 그럼 여러분들은 정지되어 있다는 표현이 안 나오면 V, 보통 쪽에서 제로라고 말했으니까 V 제로라는 속도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정지되어 있으면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0이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더니 물체가 얼마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라는 거리를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X만큼 움직였습니다라는 직선 위에서 움직였으면 저렇게 표시하면 이거 거리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변이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이 없죠. 왜? 방향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얘는 거리라는 표현을 쓰나 그 다음에 변이라는 쓰는 표현을 쓰나 상관이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시간이 T만큼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도착하고 났더니 얘가 속도 V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꼭 그리셔야 되는데 항상 그래프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두 개의 축을 많이 그립니다. 왜? 니네 종이상이 그려봐라. 3차원 평면 그릴 수 있나? 3차원을 그릴 수 있나? 2차원밖에 못 그려요. 그쵸? 그러면 X축, Y축으로 나눌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서 볼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기울기냐, 면적입니다. 요 두 개밖에 볼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었다. 처음 위치가 여기다. 점이 여기 찍혀있다. 그러면 x값이 0일 때 y값이 0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얘네들 값을 쭉 따라갔더니 이렇게 찍히더라. 그래서 이걸 점선으로 직선으로 연결할 때 이렇게 직선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그냥 x값이 얼마일 때 y값은 이 값을 갖고, y값이 이 값이면 x값은 이 값을 갖는 거라. 그냥 그것만 따지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기울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이거 절대 안 틀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되면은. 그럼 이때 시간을 t라고 그러고 이때 속도를 v라고 그러면 기울기 구하세요. 그러면 어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 값을 모르죠? 그럴 땐 제일 편한 게 그냥 여기서부터 잡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t가 얼마의 변화량이 델타 t가 여기서 얼마? t일 뿐이죠, 그냥.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v가 그냥 얼마? 나중값이 9일 뿐일 뿐이에요. 왜? 처음값이 0이었을 뿐이니까. 아니다 그럼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눠놓은 게 기울기일 뿐이네요. 그치? 자, 그럼 이때가 시간 t고 이때가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름을 바꿔봅시다. 자, 여기가 시간이고 y축이, x축이 뭐가 올지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릴 때 여러분들이 잘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시간의 기본 단위 세컨드입니다. 여러분들 꼭 단위도 보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걸 미터 단위, 분 단위로 해놓는다, 미닛 단위로 해놓는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볼 때 세컨드 단위로 물어본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고치셔야 돼요. 초 단위로. 자, y축이 미치다. 단위는 미터입니다. 이게 기본 단위입니다. 그랬더니 이때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서 기울기의 정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뭐의 증가량? 시간이 변하는 동안 y의 증가량고 위치의 변화량을 뜻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위치의 변화량을 거리라고 하나 변이라고 하나 큰 차이가 없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정의하는 게 뭡니까? 그럼 속력이라고 해도 되고 속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그럼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됐다. 근데 여기서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게 좀 있긴 있네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속력 혹은 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순간 기울기, 이 점에서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전체 기울기하고 같죠. 매 순간순간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얘는 등 기울기라고 부르면 되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얘는 등 앞에 등자가 붙어서 그래서 등 기울기니까 등속도라고 부르시면 그만이고 등속력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졌다는 소리는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이 어떻다? 같다일 뿐이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아니 그래프를 이렇게 주고 이 그림을 상상하라든가 그렇게 되면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가 같다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이 이만큼 흘렀을 때 위치는 처음 위치는 여기랑 나중 위치는 여기니까 요만큼이 x가 요만큼 같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이게 시간 위치가 아니라 시간 속도 그래프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다. 그렇게 되면은 기울기의 의미가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속도의 변화량이 되면 속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죠? 가속도가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 순간 기울기나 전체 기울기, 평균 기울기가 같으니까 등가속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제는 이때가 여기가 미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여기가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치? 그럼 나중 속도가 얼마입니다? 여기서 계산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면적.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속도에다 시간을 곱한 겁니다. 속도는 시간 t 변하는 동안 위치가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다 다시 시간을 곱해버리니까는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고요. 여기서는 이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얘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때는 매 순간순간의 기울기가 모두 어떻다? 다르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등 가속도라는 아니 등 기울기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어디로 먼저 넘어가시면요. 간단한 것부터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사이언스 디저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거기 맨 밑에 표 있죠? 그거 좀 같이 봅시다. 이거 스크린에 나왔을 거니까 볼게요. 그리고 이 수업 들으시다가 만약에 내가 기초가 좀 후달린다 그래서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뒤에 시간 그냥 앉아 계셔도 되고요. 왜냐면 이제 낙생고 예비 고2 애들 예신 들어가니까 그때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시간이 안 된다면 토요일날 1시 에도 물리 기본반이 하나 또 있어요. 고2 내신반 하는 애들. 그 걔네들 수업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 그것도 후달린다. 그거보다도 후달린다. 그러시면 언제 오시면 되냐면요. 월요일날 오전 10시까지 오실 수 있는 분은요. 오전 10시에 수업을 들으시면 진짜 거기는 아주 기초를 알아요. 왜냐하면 예비 중3 애들, 그러니까 예비 고1 애들 나갈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 나가니까 그때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찝혔어. 이거 이따가 큰 걸로 찝자. 지금 오늘 수업 몇 시까지 할까요? 여러분 하자는 대로 할게요. 12시? 아니 원래 몇 시까지? 1시? 10시까지지. 10시부터 2시. 그때는 수업이 따로 수업이 있어. 네. 좋아? 아니 모르겠어. 이게 내신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거 써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7시에서 8시는 오늘만 잠깐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는요. 지금 고민 중인 게 숙제를 미리 줄까? 아니면 그날 줄까? 생각 중이에요. 응? 모의고사 푼다고? 저도 주려고 그랬는데 따로. 주세요. 내가 따로 줄게요. 그냥.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몇 페이지 가시느냐? 몇 페이지였죠?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그래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보면 이제부터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항상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참, 아까 공부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잘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읽어봐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앞에를 다시 또 뒤적뒤적 하면서 보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방금 속도, 가속도 얘기했던 걸 몰라서 이걸 못 푸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발 중요한데 문제를 꼼꼼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문제를 해석하려고 노력하시지 앞에 있는 거 자꾸 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별 의미 없어요. 자, 그럼 보죠. 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부터 봅시다. 먼저 X축, Y축 이름이 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X축은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위가 시간이에요. Y축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Y축은 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인지할 거. 단위는 기본 단위구나.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얼마로 시작하냐면 4로 시작해요. 자, 그럼 수평면 위에 물체 하나 그리세요. 자, 그림은 일직선상에 운동하는 어떤 물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일직선상이니까 지까지 가봤자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얘는 좌우로 갈 데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물체를 하나 그리세요. 얘 질량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M. 얘는 뭐, 그리고 이 물체가 뭔지 모르겠죠. 사각형 하나 그리세요. 얘 색깔이 흰색이냐고요? 모르죠. 빨간색일 수도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처음 봤을 때 t가 0일 때의 속도가 얼마? 4m/s예요. 즉 얘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4m/s라는 속도로 이미 가고 있던 물체예요. 그리고 시간이 똑같 흘러갑니다. 쫙 흘러가서 얼마까지? 4초라는 시간까지. 여기 2초. 4초라는 시간까지 속력이 일정하게 쭉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정한 속력으로. t가 0일 때가 여기고요. 자, 그럼 t가 4초일 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 있겠죠? 얼마나 간지 모르겠어요. t가 4초일 때가 여기에요. 그럼 4초일 때까지 이 물체의 속력은 일정합니다. 4초까지 얘는 등속으로 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에 부호가 변한 것도 아닌 걸로 봐서는 얘는 그냥 앞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그럼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그럼 요 넓이가 의미하는 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이동거리죠.
그럼 넓이 얼마? 4, 4, 16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 차이예요? 16m 이렇게 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요. 다시 이 물체는 4, 5, 6, 7, 7일 때까지 여기 마이너스 2. 자, 반칙! 직선 하나 잘 그렸죠. 사람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다소. 자, 그러면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저 두 번째 구간에서 그냥 여러분들 판단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속력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 뿐이죠. 이때 얘의 기울기 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직선이니까 2점에서 2점, 2점 잡읍시다. 2점 잡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량이 얼마? 3이죠. 그럼 3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중 물리량 빼기 처음 물리량이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2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는 것 뿐이죠. 그럼 이때 조심할 거는 속력이 줄어드네요. 아, 시간이 흘러갈수록 속력이 이때 속력 그럼 여기 몇 초?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 몇 초라 했죠? 6초일 때 속력이 얼마나 속이죠? 0이죠. 6초인 순간의 속력이 0이니까 6초인 순간 속력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더 가서 6초 여기다 여기까지 왔을 때 얘의 순간 속력은 얼마? 0이 되는 거죠. 그럼 6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 더 간 거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곱하기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 그러니까 얼마죠? 4m 더 간 거네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 더 갔습니다. 이렇게 4m 더 갔다가 순간 속력이 0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변한 적이 없어요. 가속도는 변한 적이 없지만 속력이 다음 시간부터는 마이너스죠.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얘는 뒤로 간다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부터 다시 뒤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뒤로 갑니다. 여기 끝까지 6초. 언제까지? 6초에서 7초까지 뒤로 가는 1초 더 뒤로 갔죠. 1초 더 뒤로 갈 때까지는 그럼 요 넓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니까 1m 뒤로 더 갔네요. 그럼 얘는 요 반이니까 요 4m니까 요만큼 더 왔겠죠. 그치? 그럼 요만큼 더 왔다고 칩시다. 요만큼 뒤로 더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 다시 또 직선이에요. 직선으로 갑니다. 몇 초까지? 10초까지. 10초까지 뒤로 더 왔어요. 아, 여기 구간은 뭐예요? 기울기가 0이니까 등속이 되겠죠. 왜?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는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인데 시간의 변화량은 이제 이게 얼마? 0이라는 소리죠. 변화량이 0이라는 소리는 변화 없다가 되는 거죠. 값이 없다가 아닙니다. 변화가 없다는 거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어요. 나중에 취직해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 너 요즘 어떠냐? 아, 나 많이 썼어. 이번 연봉 하나도 안 올랐어. 아, 짜증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게 얘기하길래 옆에 있는 친구도 얘기합니다. 아, 어쩜 그래? 나도 우리 연봉 안 올랐다. 아, 진짜 힘들다. 근데 이거는 둘 다 연봉이 안 오른 건 마찬가지죠. 근데 한 명은 연봉이 100만 원이고 한 명은 연봉이 1억이라면 그 차이값은 크겠죠. 그렇죠? 값이 안 변한 값이 0인 거와 변화량이 0인 건 다른 얘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죠? 왜 잘생긴 사람 처음 봐? 여러분, 자, 맞다. 오늘 25일이죠? 예. 안 됐다, 이 시간에 여기. 어떻게 둘이 손잡고 영화를 보고 올래? 요즘 볼만한 영화 뭐 있어요? 강철비? 야, 그런 거 좀 낫지. 남자애들끼리 스타워즈 보고 나서 광동동네 무웅 그러고 되는 둘이 보고 오면 되겠다. 어? 왜? 스타워즈 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 영화? 맞죠? 이제 주인공이 여자던데? 맞지? 며칠 전에 OCN에서 장면과 하글에 잠깐 봤는데 역시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악의 뿌리가 나타났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선이 조금씩 이겨나간다. 그런 내용. 그쵸? 뻔하지 않아? 알고 보니 그 여자애가 제다이가 되는 거지. 이제. 그치? 그런 내용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요. 자, 요만큼. 자, 중요한 건 여기가 X축 밑에 있죠. 그리고 속도가 마이너스가 얘는 요만큼 뒤로 갔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요 넓이 얼마? 여기가 3, 여기가 2니까 6m 뒤로 간 거네. 여기서부터 다시 또 6m 뒤로 가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6m 또 뒤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총 얘는 1m에다가 여기 1m에다가 여기
가속이 9m까지 뒤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다시 이렇게 많어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 10에서 여기가 12.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야? 2네요. 무슨 잡자? 2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도 높이 똑같고 여기도 높이 똑같죠. 직선이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간격도 어때요? 같죠? 그렇게 되면 10에서 12니까 분명히 여기가 11이 되겠네요. 이렇게. 요거 확실하지 않는 한은 11이라고 꼭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요만큼 더 뒤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죠? 얘는 1m 더 뒤로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1m 이렇게 뒤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얼마까지 왔을 때 여기가 1m 가니까 총 얼마? 10에서 8m 뒤로 온 거죠. 얘는 여기서 아까 얼마였죠? 여기서 아까 16에다가 18m 앞으로 간 건가요? 그렇지 않나? 20이구나. 총 얘는 20m 앞으로 갔다가 여기까지 20m 앞으로 갔다가 8m 또 다시 뒤로 온 거죠. 언제? 시간이 몇 초일 때? 11초까지. 그리고 10초에서 12초까지 가속도의 크기가 변한 적은 없습니다. 방향도 변한 적이 없는 거고 이거는 그치? 여기까지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앞으로 1m 또 간 거죠. 변태다니 이렇게 왔다. 그치? 이렇게 가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보고 요것만 상상할 수 있으면 돼요. 보통은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건 이거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걸 상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언젠가부터가 뒤죽박죽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걸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거나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거나 아니면 말로만 듣고도 요거 두 개를 상상할 수 있거나가 돼야 됩니다. 요것만 잘하실 수 있으면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11페이지에 거기 기출문제 다시 보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 한 문제만 지금 같이 풀어볼까요? 덥지 않아요? 덥냐? 참 거의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뭐 공식 나와 있는 거 그거 외우지 마세요.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친구가 옆에서 공식으로 푸는데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서 아 그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넌 너의 길을 가라 난 나의 길을 간다 그러면 돼요. 맞았죠? 그리고 그래프를 많이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공식이 보여요. 사실. 볼게요. 이거 풀이는요 나중에 탑표를 해가지고 그냥 손만 나오게 해서 다시 써가지고 풀이가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 대량으로 수거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폰팔이 한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달라고 이게 근거리에서 촬영하기 딱 좋아 간단하게. 그래서 핸드폰 2개 얻었어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이 무슨 폰팔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동생이 프로그램 하는데 이 인간이 취미생활이 핸드폰으로 게임하기야. 그래서 핸드폰을 자주 사요 이것저것. 요즘에 무슨 뭐 중국 건데 뭐 미맥스? 되게 크더라고요. 엄청 크던데? 야 그걸로 게임하면 좋은 점이 있대. 형 이걸로 게임하면 뭐가 좋은지 알아? 뭔데? 오늘 지하철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봐.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화면이 커서 다 같이 보고 있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따라서더라고요. 걔네 회사 골 때려. 야, 넌 그 나이 먹고 아직도 게임을 하냐고. 형,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이사하고 사장하고 부장들은 다 같이 게임해. 그러더라고. 그래, 알만하다. 자, 같이 보시죠. 자, 그럼 거기서 보면 기출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그럼 직선 도로라는 상상이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얘는 좌우 갈 데 없어요. 그냥 앞뒤로만 가는 거야,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직선 도로에 센서 A를 여기 이 기점에 센서 A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지점 통과 속력이 얼마냐? 이때 T가 0일 때 통과 속력이 30m/s라는 속력으로 통과를 했대요. 그 속력으로 통과한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해요. 여러분들 등가속도 직선운동한다는 소리는 시간이 변하는 속도가 증가하거나 속도가 감소하는 거 다 등가속이에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아직 몰라요.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하여
10초 후 센서 B를 통과했대. 자, 여기를 통과하는데 여기 B인데 이때의 시간을 T0라고 본다면 이때 몇 초? T가 10초 후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통과하는데 센서가 통과하는데 얼마? 지금 통과한다라고 써있네요. A에서 B까지 자동차의 평균 속력이 얼마냐면 25m/s예요. 자, 이렇게 되었다. A에서 B를 모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그래프 하나 그려보세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떤 물체가 처음에 30m/s로 통과했어. 그래놓고 만약에 속도가 증가했다면 평균 속도가 30m/s보다 낮아질 수가 없겠죠.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줄어들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전에 이 그림 하나만 먼저 그려봅시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현재 속도 0이야. 정지되어 있어. 현재 시간이 0이고요. 시간이 t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얘의 속도가 v야. 그러면 그때 그리고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어요. 그럼 얘는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내가 처음 봤을 때 여기서 쭉 속력이 증가한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시간이 t만큼 흘렀을 때 그때의 속력이 v래요. 이렇게. 그래서 거꾸로 해보는 건데 얘의 평균 속력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러면은 평균 속력 V 반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V 반은 전체 시간 동안 평균 속력이라는 게 전체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에 총 이동한 거 따지면 되는 건데 속 돌아가서 변이 따지면 되겠네요. 전체 시간 얼마? T라는 시간 동안 T분의 1 T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곱하기 얼마큼 간 거냐면 이만큼 이동한 거죠. 그치? 그럼 삼각형의 넓이 얼마?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시간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T 약분되죠. 그럼 남는 거 뭐 하려고 또. 나 그거 알아. 나 뭐뭐라는 애도 알아 이제. 우리 이한이가 보여줬어. 이 언니 춤 잘 춘다?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웬 여자애가 춤추고 있더라고. 얘는 뭐냐? 그랬더니 유튜브에 보이더만 영상이라서 얘는 뭐냐? 그랬더니 모모래. 모모라는 애가 뭐냐? 그랬더니 트와이스 언니래. 춤추더라. 난 누가 춤추는 영상 처음 봤어.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은 얼마야? 2분의 1 V야. 그러면 2분의 1 V라는 게 언제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딱 얼마? 여기가 2분의 1 V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의 딱 반이죠. 그럼 요걸 그대로 따라가면 그때 속력은 그때 시간은 언제냐라고 하면은 이게 반이라는 소리는 여기도 반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는 언제? 시간이 틀렸으면 여기는 2분의 1T일 때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뻥하고 가속했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시간 T만큼 걸렸으면 딱 시간이 중간되는 지점에서의 속력이 그때 순간 속력이 뭐가 되는 거죠? 평균 속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신경 써야 될 거. 그러면 요게 앞쪽에 간 거리고 요게 뒤쪽에 간 거리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건요. 시간이 반이라 그래서 이동거리도 반은 절대 아니에요. 왜? 요 삼각형 넓이하고요. 요 사다리꼴 넓이하고는 정확히 몇 대 몇이냐면요. 여기가 1이면 여기가 4죠. 이만큼이. 그러니까 여기가 1대 여기가 얼마야?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여기 이동한 게 전체 딱 4분의 1까지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에 딱 도달했을 때 전체 시간이 얼마? 2분의 1 지점이고 그때 속력도 2분의 1 V가 되겠죠. 요렇게.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그럼 언제? 이 직선이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구간에서의 딱 반이 평균 속도예요. 그럼 얘는요. 그래프 그려보면 자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보면 처음 속도가 얼마래요? 30이래요. 그리고 몇 초가 지났대요? 10초가 지나서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증가속했다는 소리.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치? 근데 평균 속도가 얼마냐 그랬으면 25라요. 여기 평균 속도가 25라는 소리죠. 이렇게. 그럼 딱 반이니까 여기 반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속도가 얼마나 되죠? 정확히 20이라는 소리죠. 얘의 속력은 순간 속력은 20m/s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요게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죠.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그럼 이동거리는 뭐 S라고 그러면 이동거리 S는 2분의 1 맞지? 2분의 맞지? 30 더하기 20 곱하기 10 나누기 2분의 1 하시면 되죠. 사다리꼴로 구해주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이거 얼마죠? 50에다가 보니까는 250m 전진했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게요? 250m고 얘는 그리고 전체 250m 중에서
딱 요만큼 갔을 때, 즉 언제? 4분의 1만큼 갔을 때가 전체 시간의 반이었을 거고, 그때 순간 속도가 얼마? 25m/s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하세요. 많이 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정확히 하나만 하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영부영 10개 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하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하나가 다음날 또 하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언젠간 다 하게 되는데 매일같이 10개씩 어영부영 하게 되면요. 그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죠.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차라리 하루에 하나만 정확히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쉴 수 있을 때 좀 쉬시고. 아셨죠? 쉴 수 있을 때 쉬어. 잘 수 있을 때 자고. 지금 나보고 시간 저렇게 됐으니까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소리 가지고 민준이었죠? 원장님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할 텐데. 자, 그러면 민준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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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안 됐잖아. 가위바위보. 큰 소리로 얘기해. 10분만 쉬었다 합시다.